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7월 23일 날 농지법이 개정이 됐죠. 그 주 핵심 내용은 도시민이 주말 체험용 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농지가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임야가 60% 차지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요, 산악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농업국가는 아니죠. 한마디로 전체의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전부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 정도에 남짓합니다. 그 역시 농촌 인구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되어 있고 농지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쟁력도 극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농을 함으로 인해서 유휴 농지가 늘어나고 있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계 농지 등도 전국에 도처에 깔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적에 과연 이번 농지법의 개정 내용이 옳은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가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이처럼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농지법이 투자에 가장 급부상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 있는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4월부터 농지법이 대변혁이 일어났죠. 한마디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로 인해서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농지가 투자의 상품으로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4년 4월 이전까지의 농지에서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지만은 이후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을 한마디로 포기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새롭게 농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지의 절대 보존 원칙 또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농지는 절대 보존이 아니라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용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FTA로 인해서 농지의 경제적 활용도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부가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직접 경작을 해야 되는 의무도 이때부터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강제처분 면제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제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때부터 농지가 투자 상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일단 과거를 이해하시고 이번 농지법이 왜 개정되었는가를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을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시세 대비 한 30% 이상은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점유자라든가 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 분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농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는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 여지가 있어가지고 가공되지 않은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농지입니다. 농지 전용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로 전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택지지구 인근의 경우에는 상가나 공장 용지로 용도 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 바로 농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농지를 고르느냐가 가장 핵심이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동산 공법의 내용을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농지의 낙찰가율은 75%에서 85% 선으로서 높은 낙찰가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매 물건 수는 매달 전국적으로 한 5천 건으로서 경매에 붙여지기 때문에 물량은 항상 풍부하다라고 보여지고 선택의 폭도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에 전국에서 토지의 물량만 한 약 10,000건 정도가 다릅니다. 그 중에 절반이 농지고, 그 다음에 임야이고, 그 다음에 대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찰 경쟁률을 보면은 광역시나 지방은 한 2대1 정도, 물론 서울과 수도권은 이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아울러서 개발 호재 지역이나 대도시 인근 지역이라든가 도로 개통 예정 지역과 같은 인기가 있는 지역에는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호재가 있는 곳은 낙찰자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심지어 감정가의 2배 이상의 낙찰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아울러서 농지를 고를 때는 되도록이면은 대도시 주변이나 택지지구 인근의 농지를 고르는 것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이십니다. 물론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우에는 방향도 생각해야 되겠죠. 남향이 좋겠고 강이나 하천이 보이는 곳이 아무래도 좋겠죠. 나아가서 개발 또는 투자 용도라면은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또는 미래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접근성이 좋은 것이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농지는 대다수가 개발 제한구역이나 공원 등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발이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진입로가 없는 땅의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죠. 역시 투자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조금 익히 부동산 공법을 아시는 분들은 앞땅이라든가 옆땅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도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맹지의 경우에는 입찰해서 멀리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나아가서 농지는 무조건 하고 시세의 70% 이하로 낙찰받아야만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시구읍면에 가서 발급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낙찰받고 나면은 7일 이내에 경매계에 제출해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7일 이내에 경매계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허가가 나겠죠. 불허가 나면서 동시에 보증금이 몰수당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농지 경매에 입찰할 때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될 것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장 답사를 갔는데 수목이 만약에 지상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 근교에 시골에 가보면은 논이나 밭에 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묘 이장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묘가 있는 것을 못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는 매매뿐 아니라 개발이나 이용에 대한 제한도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경우에 개발 예정 지역 내 농지 전용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서 지정된 투자 금액이 수년째 묶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투자에 앞서 가지고 알아야 될 내용, 즉 농지가 이처럼 왜 투자 상품으로 대변익이 이루어졌는가. 좀 쉽게 말해서 토지가 왜 투자 상품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토지에 투자할까 아니면은 건물일까 아니면 아파트일까 상가일까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값이 올라갈 토지를 매입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대박 투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토지의 가격 상승은 아파트나 상가 등에 비교할 수 없고 그 폭도 매우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78년도에 포니 자동차가 번호판까지 다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 한 채 가격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한 200만 원이었고요. 해운대 삼성 연수원 아파트가 아니고 연수원 앞의 논밭은 평당 1,000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남 알파스의 베네골 임야는 설만한 것이 평당 10원에 불과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배기량이 같은 자동차의 값은 2천만 원 6배 올랐습니다.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20억 원 정도로 1,000배가 올랐습니다. 해운대 삼성 연수원 앞의 논밭은 3,0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베네골 임야는 어떻습니까? 10,000배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토지가 대박 아닙니까? 수많은 전답 등의 농지가 부동산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자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지에 건물이라든가 또는 무가 건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가 시설물이 있을 때 과연 그걸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농취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뭘 발급해 주냐? 반려통지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반려통지서가 뭐냐? 라는 것은 반려통지서는 농취증을 발급해 줄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반려통지를 법원에 제출하면은 당연히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도 몰수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어쨌든 농지가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거래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FTA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령화, 농업 생산량 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아주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 농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 내용을 보면은 내년 8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심사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도록 두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다음 차기 정권에 어떤 농지법이 개정될지도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지의 개정 내용과 농지의 경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